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한국 음식에 적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즈벡에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간식거리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동생하고 이제 시장도 같이 다니면서 치킨이라든가 몇 가지 군것질 할 거 이런 거 이제 사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적응은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쪽인지 지방에 내려와서도 퇴근할 때 항상 빵을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빵은 뭐냐면은 이렇게 안에 무슨 크림이나 단팥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바게트 이런 빵 종류였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요리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제 거기다가 음식을 좀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식사를 대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리지널 거의 한국 사람이고 옛날 입맛이다 보니까 그런 빵 같은 거에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서 같이 통일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내는 한국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무슨 김치도 좀 냄새가 많이 나고 무슨 된장찌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치찌개도 조금 냄새가 좀 나고 이런 거에 대해 외국 사람들이 처음 반응이 처음부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쩌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먹어봤을 때 조금씩 적응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맛에 이렇게 훅 빠지게 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한국 음식은 냄새나서 못 먹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식사를 할 때는 제가 먼저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든가 쉬는 날에는 제가 먼저 밥을 먹고 나서 치우고 나면은 저희 아내가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제과점에 계속 빵 사러 다녀야 되고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면은 좀 이제 저희 분위기도 좀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놔뒀는데,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서 좀 음식에 좀 적응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지고 이런 음식은 질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사는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좀 중국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기름진 경우가 많아요.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튀겨낸 거라든가 또 고기 종류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채식 위주라고 해야 되나? 생선 위주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우즈벡 음식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조금 약간 신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난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못 먹겠다. 그래서 와이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안 되겠고, 와이프를 이제 한국 음식 쪽으로 끌어 잡아 당겨야 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라면이 있잖아요. 라면을 제가 이렇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라면은 이렇게 좀 먹더라고요. 이렇게 라면 끓여서 주니까 먹고. 그래서 이제 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밋밋하고 좀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물론 안 좋고. 그래서 김치를 조금 줘봤어요. 그때는 김치 이제 배추김치였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가 다 담궈 주시니까 배추김치 좀 줘봤더니 조금씩 먹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좀 라면을 종종 먹었어요. 종종 먹으면서 이제 또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쪽에 이제 다문화 센터에 계속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 센터에 가서 이제 무슨 수업을 듣고 무슨 뭘 하고 뭐 현장 체험 이런 거 프로그램 하고 나면은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빵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쪽으로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먹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못 먹는데 다 같이 먹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와이프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는 안 먹고 다른 것들은 좀씩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안 먹고 버틸 수는 없으니까 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치는 좀씩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찌개 같은 종류도 처음에는 뭐 김치찌개 이런 거 그나마 냄새가 좀 덜 나가는 거 이런 거 이제 한두 숟가락이나 이 정도 좀씩 먹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좀 그렇다고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다문화 센터를 자주 가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씩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간섭은 하셨어요. 왜냐면은 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에 온 이상은 물론 어머니랑은 떨어져 살았지만 가끔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한국에 온 이상은 한국 음식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와이프들은 싫어하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이제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밑반찬은 다 갖다 해주니까 뭐 와이프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계속 혼자 먹고 그러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맞상을 하면서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알려준 음식 간단한 거 무슨 볶음이라든가 이런 거 멸치볶음이라든가 어묵볶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씩 해줘요. 해주면서 자기도 조금 앉아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적응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TV에서도 이제 뭐 드라마 워낙 좋아하니까 TV에서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런 것도 많이 뭐 영향은 조금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김치를 좀씩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총각김치 같은 경우엔 맛있잖아요. 이제 김치를 좀 배추김치 먹다 보니까 총각김치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총각김치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저희 집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이제 파김치 같은 거 담거든요. 처음엔 파김치에 대해서 뭐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파김치는 한번 먹어보더니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파김치를 어떻게 굉장히 뭐 갑자기 좋아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뭐였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김치를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김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눈을 그다음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를 굉장히 잘 먹는 게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서 밥도 이제 막 먹고 이제 물론 이제 빵을 아주 끊은 것은 아니고 자기 이제 뭐 빵을 밀가루를 사다 주면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그 우즈벡에서 만든 비슷한 빵 같은 거를 이제 사오기도 하고 좀 먼데 이제 여기 뭐 서울이나 이렇게 수원 이쪽에는 우즈벡 식당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못 가는 경우에 택배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빵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한식하고 우즈벡식을 같이 이렇게 혼합하게 됐어요. 뭐 한두 끼는 한식을 먹고 한두 끼는 또 우즈벡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라면을 통해서 제 와이프가 이제 김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한 6개월 이상 이제 흐르게 됐어요. 이제 3개월까지는 거의 이제 한국 음식은 못 먹고 그러다가 6개월 중을 지나면서부터는 라면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자연히 김치에 손이 가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 사람은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된장찌개 이런 거에 이제 냄새가 뭐 구수하다 그러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레시피도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한두 번씩 오시면 알려줬던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차츰 이제 된장찌개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이제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먹으면 옆에서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식당 가서 이제 자기 다문화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쪽에서 좀 이제 조금씩 먹게 되고 한두 숟가락 먹게 되다 보니까 그쪽도 된장찌개 쪽도 적응을 좀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솔직히 이제 거의 한국 이제 전 거의 뭐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것은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청국장이잖아요. 한 뭐 그 청국장 먹는 그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6, 7년 이상 지나서 아마 청국장을 좀씩 먹기 시작했는데 된장찌개는 저희 와이프가 지금은 좋아하는데 청국장 같은 경우에 만들어주는 거는 저를 위해서 잘 해주는데 먹는 거는 아무래도 된장찌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먹는 편이에요. 한 100% 청국장에 이렇게 적응했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좀 힘든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음식에 이제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오이김치나 무슨 깍두기나 이런 거 다 잘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음식도 이제 뭐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뭐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즈벡 음식도 잘 먹고 우즈벡 음식에 이제 빵을 가지고 하는 요리도 있고 만두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그쪽 음식도 조금 다양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도 이제 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고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수를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수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와이프가 좀 이렇게 많이 고생도 하고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큰 트러블 없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뭐 완벽하게 뭐 적응을 못한 경우도 많고 저희 아내처럼 거의 한 8, 90% 이상 적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무슨 제가 보기에는 매개체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라면을 통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됐고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겠지만은 그 중간 음식 한국 음식도 아니고 현지 음식도 아닌 중간 음식 면 종류 제가 보기엔 면 종류를 통해서 조금씩 적응을 하다 보면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게 이렇게 뭐 서로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우즈벡 음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고기만 안 넣고 그러면 또 그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맛있어요. 그런 건 제가 좀 먹어주고 아직까지 저희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 고기 안 넣고 이제 기름지지 않으면은 제가 따로 이제 아내가 만두를 하더라도 그런 거 고기 같은 거 적게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먹고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먹는 문제 어느 정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와이프들이 뭐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중앙아시아 분들이나 다른 뭐 러시아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큰 트러블 없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익숙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